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들이 후배 여학생 등 6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서성입니다.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4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텔레그램에 이런 음란물을 올리는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31살 A 씨를 만났습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모두 서울대생이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며 돈독해졌습니다.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가자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음란물을 만들어 올리면 또 다른 남성 3명은 이번 시즌 먹잇감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성물을 보내고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1명입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12명이나 됩니다. 경찰서 4곳에서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텔레그램방 잠입에 성공했습니다. N번방을 세상에 알린 추적단 불꽃도 비밀 대화방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대화는 제가 하고 제가 대화한 내용을 경찰서 이제 모니터링 텔레그램 연결해서 이제 수사관분들이 지켜보고 이러면서 함께 유인 작전을 벌였습니다. 30대 남성이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미모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제 연기를 했어요. 팬티 줄 테니까 가져갈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팬티 뭐 가지러 가겠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울대를 10년 넘게 다닌 박 씨는 졸업한 뒤에 특별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제작한 불법 합성물만 100여 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방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아주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 막 서로 사진 주고받으면서 운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게 범죄가 드러나고 또 검거가 이렇게 된 겁니까? 어쨌든 이제 피해자가 이 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피해자가? 그래서 초반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경찰에 이거 수사 의뢰도 하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막 했을 때는 경찰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하다. 텔레그램은 이게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수사를 네. 하기가 어렵다. 서버를 예.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송치가 됐어요. 4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피해자들이 서로의 피해 사실을 알고 약간 연대를 해서 이제 공통점을 조사를 좀 찾았구나. 하기 시작하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인의 프로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네. 피해자가 된 SNS를 거잖아요. 함께 하는 사람에 의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공통 지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핸드폰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좀 좁혀 들었고 좁혀 들어간 거죠. 그 중에 이제 중첩되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예. 있었고 그게 예. 지금 그 사람이 그 범인이에요. 주범 주범이었다. 박모 씨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우리 N번방 사태 때 그 불꽃 추적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와 같이 좀 이렇게 좀 도움을 같이 찾아보자. 이제, 예. 달라고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제 네네네. 일명을 찾아냈는데 네. 문제는 전부 수사를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경찰도 검찰도 거의 불송치, 맞아요. 뭐 경찰에서는 불송치되고 그래서 검찰에다 다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2심전 기각됐죠. 기각이 네. 되고 예. 뭐 이러던 와중에 네. 법원에서 이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하라 이렇게 예.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검거됐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사실 2021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피해자들은 아마 21년도부터 아마 인지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절차가 개선이 됐어요. 수사 절차가. 그게 바로 잠입 수사고. 네. 그래서 잠입 수사의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들의 SNS에 들어가 있다가 결국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네. 주범들하고. 그래서 이 주범에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지금 뭐
그 지인의 속옷이 있다, 신지의 속옷이 있다, 받으러 올래?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결국은 받으러 나온 그 현장을 덮쳐서 검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보시는 바로 그 영상인데 아. 이 가해자 박모 씨, 그러니까 이제 그 불꽃 추적단이랑 이런 피해자들이 예.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예. 남자인 척을 했대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같이 뭔가 그런 음란문을 공유하는 것처럼 행세, 그러니까 일종의 잠입 수사처럼 한 거죠. 네. 이제 그러다가 박 씨가 이제 여성의 속옷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럼 구해주겠다. 내가 어디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네가 찾아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 씨가 그 속옷을 찾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저 CCTV. 저게 이제 예, 정말- 저기에서 이제 검거가 된 겁니다. 아이고 예. 참 진짜 한심하네요. 저런 에너지를 저렇게 밖에 쓸 수가 없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일이 최근에는 이제 영상 SNS들을 통해 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이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여성을 성 비하하고 성 대상화하고 네, 뭐 네. 결국에는 일종의 장난처럼 아마 딥페이크를 만들었을 거고 뭐 이거 봐 잘 만들었지 이러면서 서로 막 칭찬해 준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너 네. 천재다 이런 네.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신풍조인데 과거에는 사실 어른들이 사실 이런 걸 구두로 술을 한 잔 마시고 했던 그런 성적인 농담 이 연장선상에서 밖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청구될 수도 있고 징역이 이제 불법 뭐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7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심각한 범죄고 심지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찰이 이제는 잠입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범죄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음담패설 같은 걸 지인을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이 뭐 남자들끼리 은밀하게 있다가 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한다. 지금 예.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들은 그 비슷한 걸로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전혀 질이 달라졌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온라인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서 그 범죄라는 것이 과거의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범죄가 됐다.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성적인 규범 자체가 네. 바뀌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농담이나 장난처럼 생각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아주 그 심각한 피해를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검거된 사람을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주범이 이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 하나가 로스쿨을 예. 지금 다녔는지 네. 지금 졸업은 한 걸로 졸업을 한 알려지고 건지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경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법률이 개정된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 지경인가 여전히 법은 알지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그러면 뭐 사고 체계하고 감정은 완전히 분리된 이런 이제 괴이한 그런 인물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피해자 중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이런 사람은 네. 저 법주인으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이번에 유죄 뭐 판결이 나오면 이제 아마 어렵다고 봐야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벌금형 이상 나오면 자격증 맞아요. 됐다가 금고형 나중에- 이상이 나와야 예.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대 네. 판 뭐 N번방 사태로 지금 네.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리고 그런 또 비슷한 뭐 N번방 사태다라고 해서 또 하나 화제가 되는 네. 한 논란이 되고 뭐죠? 있는 게 이번에는 또 뭐 여성판 N번방 사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온라인 카페에 이제 네. 여성 회원들이 많은 이제 한 8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뭐 여성시대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일부 회원들이 본인이 만났던 뭐 남성의 알몸 사진을 올려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품평식의 댓글을 단다든지 네. 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서 논란이 됐었고 또 그 중에 한 회원이 그러니까 주한미군 미군 네네네네. 뭐 빅데이터 뭐 해가지고 그 미군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좀 리스트업해서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주한미군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아마 네. 네, 그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네, 네. 분들이 만난 뭐 그 미군 분들이 상대방일 아시겠죠? 개연성이 네. 높죠.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애당초에는 원래 리벤지 포르노라는 것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나는 파트너의 사진 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뭐
사진과 이제 해당 정보 같은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굉장히 조금 예. 가볍게 다루면서 네. 예, 아마 서로 공유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역시 공유를 그 하고 공유- 품평회를 하고 네. 뭐 조리돌림을 하고 근데 네. 이런 문화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고 네. 사실 이 사건도 심각한 사건으로 똑같이 다뤄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남녀의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닌 거고. 예. 네. 그렇죠. 불법 왜냐하면 촬영물이고 불법 촬영물이기 네. 때문에 이게 네. 사전에 뭐 이렇게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네, 그런 네. 사진들이 맞아요. 올라와 네, 있고 네, 네. 뭐 주한미군에서 법정 대응 검토 중이다. 어허.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예.